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오늘도 6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조심스럽지만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동부구치소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계속 80만 명대를 넘기면서 코로나가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것도 막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서준석 기자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디쯤인지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진정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41명입니다. 지난달 8일 589명 이후 30여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주말에 한파까지 겹쳤지만 지난 토요일과 비교해보면 실제 검사 건수는 오히려 늘었고 확진자 숫자는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완만하게는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위험한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물론이고 서울 강남의 택시회사, 충북의 병원, 전북의 요양병원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최근 일부 방역 조치들이 완화되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입니다. 재수학원이 스터디 카페로 변경해서 운영하면서 60여 명의 학생들이 밀집한 채로 수업을 받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하는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주말에 80여 명이 모여서 춤춘 무도학원, 또 30여 명이 밀접해 수업을 받은 어학원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학원들의 편법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이렇게 몰래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도 문제인데 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제일 위험한 집단 감염으로 꼽히는 선교시설, BTJ 열방센터 방문자의 70%, 그러니까 약 2,000명이 아직 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방문자 30%만 검사를 받았는데도 벌써 관련 확진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선교시설 BTJ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는 2,837명입니다. 이 중에서 1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중 일부는 다른 지역의 종교 모임, 종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나온 확진자가 351명,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방문자 2,800여 명 중 약 30%만 검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약 2,000명은 아직 검사를 안 받았고 이 중 일부는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해당 종교시설 그리고 모임의 방문자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관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동부구치소에서도 7차 전수검사 결과 추가로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가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수용자들은 남성 수용자와 동선이 분리돼서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확진된 여성 수용자는 4인실을 사용했는데 같은 방을 쓰던 여성 수용자 3명도 모두 분리돼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상주 열방센터로 또다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번지는 모습이지요. 열방센터의 은밀한 합숙 집회, 또 방역을 방해하는 음모론은 뉴스룸이 끝난 뒤 이어지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 상황들도 걱정을 더하게 합니다.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80만 명대를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걸 막아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빗장을 좀 더 굳게 걸어 잠그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종문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We very well might see a post-seasonal in the sense of Christmas, New Year's surge. 통계 사이트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전 세계 하루 확진자는 8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코로나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해 1월 22일 이후 가장 많습니다.
같은 기간 매일 14,000명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8일 기준 30만 명 넘게 신규 확진됐고 최근 3일간 4,0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진원지인 영국도 1일 확진자가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브라질은 5만 5천여 명, 독일, 스페인, 러시아에서도 2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부 국가는 입국자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영국은 다음 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같은 조치를 13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은 어제부터 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코로나19의 후유증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명 중 8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반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기 같은 거 아니냐며 코로나를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60살 김모 씨는 지난 6월 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 20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6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약은 뭔가요? 이게 무슨 약인가요? 이거 당뇨약이에요. 입원하고 이제 깨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완치는 몇 월에 하신 거죠? 7월 18일 왜 당뇨가 걸리셨다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당뇨 이외에 또 힘드신 건 뭐가 있나요? 이제 피로하고 조금 일하고 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제가 또 이렇게 호흡하기가 코로나로 입원 치료한 환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완치된 뒤 반년이 지나고도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중국 우한의 한 병원에서 지난해 5월 이전 입원한 환자 1,655명을 분석했더니 분석 대상 가운데 76%가 반년이 지난 뒤에도 식욕저하와 현기증 등 하나 이상의 신체 이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63%는 피로감과 근력 저하를 호소했고 26%는 수면 장애를, 그리고 22%는 탈모를 겪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구 논문은 현지 시간 8일 의학학술지 랜싯에 실렸습니다. 코로나19가 절대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완치 뒤에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목소리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구치소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는 확진자 한 명이 순식간에 여러 명을 감염시키고는 하죠. 숨겨진 확진자를 빨리 찾아낼 수만 있다면 집단 감염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전수검사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흘러들어온 물은 이곳 하수 처리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지금 하수를 떠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에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가 배출한 바이러스 조각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추적해보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역당국 조사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날 하수에선 바이러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대구 하수처리장 8곳 가운데 4곳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교정시설이나 요양시설의 하수를 조사할 경우 집단 감염 여부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사실은 기숙사에 있는 하수를 모아놓은 곳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전수 검사보다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에 가져와서 전처리를 먼저 하고요. 한나절이 안 걸리게 됩니다. 질병관리청도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6분의 1로 깎이면서 언제 시작할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급박한 연구고 어떻게 보면 좀 긴급하게 가야 하는 연구들인데 곧 끝나겠지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